예, 오늘은 지리산 둘레길 14일차 원부천을 출발하여 쌍계사와 가탄마을 그리고 화계장터까지 가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저 아래 14번 원부천에서 가탄까지 가는 길은 거리상으로는 약 한 14km 정도 되는데 또 원부천에서 가탄까지 갈 때 형제봉에서 뻗어내린 그 능선 약 해발 한 750m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넘어서 다시 또 제가 쌍계사까지 왕복 한 6km 정도 돼서 오늘은 총 약 한 20km 정도 걷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 지도를 보면요. 일본 원부천에서 갈 때 2번 형제봉에서 뻗어내려온 저 능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해발 한 750m 정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쭉 돌아서 녹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정금마을에서 저 4번 차10회지를 경유하죠. 쌍계사까지 간 다음에 다시 3번 정금마을로 돌아와서 그 디귿자처럼 생긴 이제 빨간 길을 따라서 이제 가타마을까지 가고 거기가 이제 코스의 종점인데 자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7번 화계장터까지 가서 뭐 전체적으로는 약 한 20km 정도를 걷게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요것이 이제 원부천에 있던 이제 정자죠. 제가 여기서 이제 하루 야영을 하고 이제 출발했는데 앞에 산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죠. 저기 이제 형제봉에서 뻗어내린 그 능선인데 해발 한 750m를 건너서 앞에 있는 실처럼 작게 보이는 저 길을 따라서 이제 산을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부천에서 여기까지가 약 한 6km 정도 되는데 3길 한 4.5km를 올라가 가지고 또 아래로 한 1.5km 정도 내려와서 매우 좀 힘든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보면 이제 화계로 들어오는 그 차밭이 있는 그런 곳인데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이죠. 자, 이쪽에 화계 이쪽에는 그렇게 평평한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을 일구어서 이렇게 차를 만들었더라고요. 하늘과 가까운 차, 또 이슬을 머금고 자란 차라 그래서 화계차 이쪽 차 맛이 좋죠. 계속해서 이런 곳에서 이제 차를 키우더라고요. 자, 계속 차밭입니다. 자, 요번에 정금마을에서 쌍계사 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 것들 차 10회지거든요. 자, 뒤에 거를 좀 더 내려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 10회지하고 뒤에 정자가 하나 있죠. 예. 보면은 안에 보면은 그 돌비석이 있는데 요건 돌비석은 여기 있는 것은 아니고 요 아래에 보면은 화계차 그를 소개하는 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 문화센터가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이렇게 돌비석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 3년 828년 당나라에서 돌아온 사신 대림이 차씨앗을 가져와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었다. 지금의 쌍계사 주변 차 10회지이다. 진감선사 는 쌍계사를 중창하고 불교 음악인 번패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하였으며 차 문화를 전래하였다. 현재 쌍계사엔 진감선사 대공탑비가 국보 제4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비문은 고은 최치원 선생이 지었다 하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뒤를 좀 더 보면은 다시 앞으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쌍계사 가는 길목에 있는 차 10회진자, 즉 김대림이 당나라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10회를 차를 심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삼국사기를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를 심은 데가 거기가 아니고 화엄사 장죽전이다. 그래서 화엄사 들어간 입구에 있는 곳인데요. 그거 보니까 대림공 차 10회지 흥공 달에 그래가지고 4월 20일 그때쯤 되면 이제 고구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따는 차를 이제 우전차라 그러는데 이제 그때 4월 20일쯤에 맞춰가지고 이제 고구 때를 맞춰서 김대렴 공에게 이렇게 차를 한 잔 올리는 그런 행사를 화엄사 아래에 있는 장죽전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그 하동은 하동대로 또 이쪽에 저 구례는 구례대로 자기네가 차시배지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뒤로 가보면 요게 이제 차씨앗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이렇게 까보면요 도토리처럼 아주 딱딱해요. 차씨앗이. 뒤로 가보죠. 그러니까 왕께 올린 차의 고향, 그래서 어차동천이라 뭐 이런 그 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에는 5가지 공덕과 6가지 덕이 있다. 그런데 요 글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차의 5가지 공덕은 독서에 열중할 때 목마름을 풀어주고 답답한 가슴 속의 울분을 풀어주고 손님과 애를 지키고 정을 돈독하게 하고 뱃속에 중독에 대한 해독으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숙취에서 깨어나게 한다. 이게 이제 차의 5가지 공이고 6가지 덕은 오래 살게 한다. 병을 낫게 한다. 기운을 맑게 한다.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신선이 되게 한다. 애를 바르게 한다. 그래서 뭐 5가지 공과 6가지 덕이 있다 그럽니다. 계속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차문화센터 앞에 있는 그 돌비석인데 한번 읽어보면은 고려 시대에는 신라 때부터 화계는 조정의 차를 공납하던 다소였다. 고려 시대 백운 이규보 선생은 화계 다소의 차는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이다. 하사품이며 그 맛이 일품이라 노래했다. 향기는 코를 찌르고 색과 맛이 뛰어나며 특히 향기가 갓난 아이의 베넷 향 같은 접냄새가 난다 하여 유차라고 이름을 지었다. 또한 화계 사람들이 남보다 먼저 음력 2월까지 임금께 차를 진상하기 위하여 겪는 고초가 안타까워 화계의 차밭에 불을 지르라고 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다음 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계의 차밭에 불을 질러라. 백운 이규보. 화계에서 차를 따던 일 논하네. 관에서 감독하여 노약자까지 징발하였네. 험한 산중에서 간신히 따모아 머나먼 서울까지 등짐으로 저 날랐네. 이는 백성의 애끓는 고열이니 수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이루어졌다네. 상가들의 차나무 불살라 차세금 금지한다면 남녘 백성 편의심이 이로부터 시작되리라 하는 일이 아주 뭐 도발적이고 굉장히 강경한 그건데 이규보 선생은 고려 시대 뭐 최고의 이제 문장가라 그럴 수 있는데 그 고려 무신 정권 때 이게 그 권력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무신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차를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주로 차는 이렇게 뭐 스님들이라든가 수행하는 사람들 즐겼으니까 그랬으니까 아마 이규보가 이런 좀 과격한 일단 글을 지은 것 같아요. 그 보면은 요게 뭐냐 그러면요. 이규보가 태어나기는 여주에서 태어났다 그럽니다. 요건 지금 강화도에 있는 이규보 사당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강화도 평안누리길을 걷는데 이 지금 지역을 지나게 돼서 지금 여기가 마치 여기를 이규보를 소개할 때 생각나서 끄집어 올렸습니다. 앞에 있는 지금 그 집이 이규보 사당이고 이규보를 모신 곳이고 그 비석이 있는 저 오른쪽에 보면 이규보의 어떤 묘가 있습니다. 그 무신 정권 때 정권을 벼슬 했던 사람이라서 그 문장은 이규보의 그 문장은 높이 이렇게 취하지만은 이렇게 무신 정권 때 그 권력에 빌붙어 살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규보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요건 여러분도 기억나죠? 요건 이제 아까 이규보는 이제 고려 시대의 사람이고 전필제 김종직 관영차밭 조성대할 때 제가 동강을 소개할 때 이 화면을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제 김종직은 이제 고려 조선 중기 때 사람인데 아까 이규보가 차밭에 불질러라 그런 뜻이 진짜 그랬는지 이 지역에는 이제 차밭이 별로 없는데 그 조정에서 이 차를 세금을 내라 그러니까 그 차밭은 없는데 그 차를 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었다. 그래서 김종직 선생이 이제 그 함양 군수로 있을 때 이 지역에 간영 차밭을 조성했다. 아마 그런 지금 이제 공을 만들어 놨고 제가 여기서 하루 야영을 하고 차를 하나 우려내어서 이 비석에다 뿌렸다는 얘기를 앞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죠.
이제 조선 후기로 와보면 또 이렇게 됩니다. 다산 정량용, 추사 김정희, 초이선사 등 여러 문인과 다성들이 차로 신문을 초한 청교를 나눈 조선 후기는 차의 중흥기라 할 수 있다. 화개차를 맛본 추사는 가연 성슬차보다 더 나은 향기가 있다라고 찬탄하고 화개차를 구하기 위해 쌍계사를 찾았다. 쌍계사 만어스님의 차를 얻고는 그 절묘한 솜씨를 격찬하고 화개차는 중국의 천물 용정차보다 빼어나다고 하였다. 다산 초이선사는 칠불사 아자방에서 다신전을 등초하였고 화개차의 우수함을 노래한 동다송에서 신성 같은 풍모와 고결한 자태는 그 종자부터가 절로 다르다 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여기를 한번 또 보면은 이게 이제 앞에 한번 보여줬던 건데 이제 차 10회지를 공원으로 꾸며놓은 거고요. 저 뒤에 정자가 하나 있죠. 그 정자를 좀 더 가까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이선사 다정 이렇게 되어 있죠. 저도 여기 올라가서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초이선사가 다문화를 다시 좀 부흥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화계에서는 초이선사를 기리기 위해서 이런 아주 큰 정자를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자주 보았던 거죠. 현재 서울 간송 미술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보관하고 있는 작품인데 추사가 초이한테서 차를 선물을 받고 답례로 이거를 써주었는데요. 차를 마시고 선정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잠시 이제 초이 선사하고 추사의 어떤 우정을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동갑내기였고요. 30살 때 만나서 한 40년의 우정을 이어갔다 그러는데 추사가 제주도에 유배 중일 때 아내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추사가 이런 아주 애절한 시를 짓거든요. 다음 세상에는 우리 부부 바꿔 태어날까? 내가 죽고 당신은 천리 떨어진 곳에 홀로 남아 당신에게 비통한 마음을 알게 하고 싶다오 하는 이런 이제 애도시를 지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초이가 제주도 유배 중은 추사를 만나러 가죠. 이제 뭐 그때는 유배 중이었으니까 뭐 추사와 같이 생활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게 초이는 유배지와 가까운 삼방산에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6개월간 함께 지냈다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화계에서 야생 문화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봄에 아마 5월 초순쯤에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앞에 제가 채산반댁을 소개 드릴 때 그게 장태가지고 차를 얻어 마시고 뭐 장태국수도 얻어 마신다 그런데 바로 이 차를 주셨던 분이 이분이고 백학제다에 에서 차를 제다하시는 분 이분의 남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시 또 갔더니 여기서 이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어요. 저도 그래서 여행을 다닐 때 이렇게 좀 엉성해 보이지만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면 차를 우려서 수시로 마시죠. 자, 이거는 이제 금정마을을 지나왔는데 쌍계사로 가는 길목에서 풍경입니다. 쌍계사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맑은 쌍계사라는 쌍계사 입구에 이제 두 갈래 이제 계곡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쌍계사라고 이름을 바꿨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자연을 위해서 생각한 것 중 최고의 아이디어가 국립공원 제도라고 한다. 국립공원은 국가의 대표적인 자연 생태계와 문화 역사 자원을 잘 보존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지속적으로 자연을 탐방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나라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그러냐? 근데 지리산이 바로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는 글도 한번 읽어보면요. 지리산은 신선이 내려와서 살았던 삼신산, 금강산, 한라산, 지리산의 하나로 지리산, 방장산, 두루산 등으로 불린다. 지리산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우리의 자연을 자유롭게 탐방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있는 그 지도는 잘 안 보이죠? 제가 한번 보면 맨 왼쪽에 노고단, 반야봉, 토끼봉, 명성봉, 형제봉, 백소령, 덕평봉, 칠성봉, 영성봉, 촛대봉, 연화봉, 제석봉, 그다음 맨 오른쪽이 천왕봉입니다. 지리산이 이제 국립공원으로 돼 있다 그 얘기죠. 여기 보면 이제 쌍계사로 들어가는 그 길에 있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런 것만 보면 뭔가 돌을 올려놓고 자기 손을 빌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뭐 돌들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쌍계사 안으로 들어가는데 쌍계사 일주문입니다. 삼신산, 즉 지리산을 삼시산이라고 불린다 그러기도 하죠. 삼신산, 쌍계사 이렇게 일주문을 지나고 지금 이게 연등이 많이 걸려있다가 제가 이때 갔을 때가 초파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번은 선종대가람 이렇게 됐죠. 신라 시대에 이제 구산 선문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쌍계사는 구산 선문의 중심 사찰은 아니었지만은 이 지역에서도 참선을 하고 어떤 선을 행하는 어떤 그런 그 선풍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쌍계사도도 뭐 선종대가람 이렇게 적어놨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이제 건물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대웅전 안에 이제 연등을 빼곡히 붙여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진감선사 탑비 국보 47호라 그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 진감선사는 당나라에서 불교망의 본패를 도입해서 대중화시킨 인물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까 있었죠. 그리고 차 문화를 뭐 정립했다 하는 그래서 또 이 지금 피스의 글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신라 시대에 최고의 어떤 명문가였던 최치원이 이 글을 짓고 또 이 글씨도 최치원이 직접 적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최치원이라 그러면 당나라에서 황소가 난을 일으켰을 때 황소에게 황복을 권유하는 토황소 경문을 지어서 황소를 벌벌 떨게 했다는 그런 유명한 그런 글을 지었던 사람이죠. 이제 최치원.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국보 47호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런 소박한 불상도 조각되어 있고요. 그때가 이제 보면서 저걸 앞에 있는 걸 이제 불도화라 그러기도 하죠. 이제. 예. 팔상전은 부처님의 일대 길을 이제 8폭의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팔상전 그립니다. 안에 보면 이제 범종로인데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 통도사의 범종락은 좀 다르죠. 거기는 범종로는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주 들어간 입구에 단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사진을 왜 꺼내냐 그러면요. 지금 맨 아래 쌍계사라고 있는 데를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다는 쌍계사인데요. 쌍계사서 이렇게 쭉 보면 저 위에 1번 제 사진 옆에 천왕봉이 있죠. 천왕봉에서 뻗어내린 곳인데 3번 어신계곡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요. 여기에서 그 남부군의 그 사령관이었던 이현상이 이 지역에서 우리 국군에게 사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치산이 토벌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 현장이고요. 여기 가면은 그 지리산 역사관이 있고요. 거기서 좀 능선 하나 산을 하나 넘어가면 이제 4번 뱀사골이 있고 또 어신계곡 아래는 칠불사가 있고 또 그 아래는 피악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쌍계사에 가신다 그러면은 그 찻길이 닿으니까 어신계곡까지 가서 그 지리산의 역사관까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지리산 역사관이거든요. 앞에 있는 저 건물에 보면은 이제 그 빨치산을 토벌하고 지리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지리산 토벌 지도 같은 거죠. 이제 아래 보면 이제 현위치 어신에서 왼쪽에 이현상이 최후 격전지였다. 뭐 이현상 아지트였다. 뭐 토벌 공비 토벌 최후 격전지였다. 그래서 남부군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와서 쌍계사 위에 있는 이 어신계곡에 와서 마지막으로 저항을 하다가 어떤 지휘관의 이현상이 여기에서 이제 그 사살됨으로 해서 지리산 지역에서 이렇게 그 활동하던 빨치산이 이제 종말을 기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앞에 있던 그 칠불사입니다. 칠불사도 천정고찰이죠.
7불사.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영지라 그러는데 연못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스님의 뒷모습을 찍었네요. 아까 저 스님이나 저하고 오랜 대화를 나눴는데 스님의 앞모습을 찍기가 좀 송구해서 제가 뒷모습을 찍겠습니다. 스님을 뒤돌아서게 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던 그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피아골 계곡인데요. 물론 이 지리산 둘레길에서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피아골의 단풍을 보기 전에는 단풍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피아골의 단풍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피아골 단풍이고요. 이걸 왜 꺼내 놓냐 그러면요. 쌍계사를 다 이렇게 절을 다 내려오면은 이게 쌍계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이런 큰 학교의 모습이 유지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저게 지금 그러니까 뭐 한 5년 전의 모습이었는데 아주 시골 초등학교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마 지금은 학생들이 많이 좀 빠져나가서 운동장에 좀 잡초들도 무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쌍계사를 둘러보고 제가 계속해서 내려오면 그 심리벚꽃 길이죠. 이제 심리벚꽃 길은 화계 면장이 일제강점시에서 이제 화계에서 쌍계사까지 가는 그 길을 좀 넓히면서 그 벚꽃나무를 심은 게 시초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계사 들어가는 심리벚꽃은 뭐 수령으로 따지면 약 한 100년 정도 되는 그런 곳이고요. 뭐 봄 되면은 거기 많이 가죠 이제. 만일 거길 간다 그러면 쌍계사도 한번 둘러보시고 조금 더 차를 따서 위로 올라가서 어신계곡에 있는 지리산 역사관도 한번 봐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 사진을 꺼내 놓냐 그러면요. 제가 여기 오니까 밤 9시 됐는데 봄이었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텐트를 지금 요게 화계면 복지관인데 요 앞에 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만 정자다 텐트를 치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매우 얼씬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저기 보니까 밤늦은 시간인데도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계단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텐트를 치지 않고 하루를 보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있어가지고 이 사진을 꺼내 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일차 이야기를 다 끝내고 다음은 이제 15일차로서 화개장터에서 송정마을을 경유해서 구례까지 가는 그런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